어서 들어오세요. 저는 DJ 만보고요. 여기는 이불 속 힐링 영화입니다. 제가 드디어 뭔가를 해보겠다고 목표를 세웠어요. 그래서 사실 이번 회가 마지막 회가 됐습니다. 이때까진 저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. 나는 여기에 내 인생을 바칠 거까지만 말해도 주변에서 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의 제 스스로도 검열을 하면서 살았죠. 뭐야 이거? 안 돼. 저거? 미쳤구나. 이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니? 이제 현실은 좀 봐야지 하면서요. 근데 또 생각해보니 별로 대수롭지 않게 해봐야지 했던 것들은 은근히 다 하면서 산 것도 같네요. 제가 고등학교 때 일본어 선생님이 하셨던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선생님은 자기가 이렇게 너네들 앞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을 줄은 나는 진짜 상상도 못했다고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인생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. 지금 목표를 세워놨다고 해서 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해서 전혀 망하는 게 아니다. 시간이 흐르면 나도 모르게 나한테 맞는 뭔가를 하고 있다.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좀 생각을 고쳐먹었죠. 당시에 나는 왜 하고 싶은 게 없지 이러면서 엄청 진로 고민을 했거든요. 그걸 지금까지 하고 있을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겠죠? 무튼 근데 정말 대학교에 와서 보니까 가볍게 생각했던 하고 싶었던 것들은 다 한 번씩은 해보게 되긴 한 것 같아요. 밴드 하면서 술도 엄청 먹고 1학년 땐 공부만 하다가 전과도 하고 지금은 이렇게 영화 라디오도 만들고 있네요.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사실 목표라는 게 어쩔 땐 좀 무서운 녀석이기도 하잖아요. 그것만 보고 달리느라 주변도 못 돌아보고 인간으로 해선 안 될 짓을 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죠.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의 자신은 잃어버리는 거죠. 또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마찬가지예요. 허탈감 때문에 무기력해하고 더 이상 열심히 살아갈 동기를 잃어버리기도 하잖아요. 원하는 나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의 자신의 좋은 점들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말이에요. 제 이야기가 너무 길었나요? 사실 오늘 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사연을 안 가지고 왔어요. 대신 영화는 잘 준비해 왔습니다. 앞 얘기처럼 주인공이 목표를 갖고 달리다가 데이고 정신 차리는 영화예요.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매우 동화스럽게 꾸민 영화입니다. 하지만 이 주인공이 느낀 점은 저에게도 물론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도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일 거예요. 이번 영화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입니다. 담임 선생님이 생일 파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면서 요즘에 집 없는 애들도 없는데 무슨 집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꼭 집에서 안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. 네, 맞아요. 요즘 집 없는 애들도 없는데 참 이상하게 주인공 여자아이 지소가 그 집 없는 아이입니다. 지소는 아버지가 어느 날 나가신 이후로 차에서 먹고 자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선생님께 말하겠어요? 저도 모르게 냉큼 꼭 집에서 할 거라고 말해버렸죠. 집을 꼭 사야 했습니다. 그것도 생일 파티를 멋지게 할 좋은 집으로요. 이 목표를 이루겠다는 일념 하나로 지소의 머릿속은 팽팽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. 반 친구에게 물어보니 집은 500만원짜리 전세라는 걸 사면 될 것 같고 이 500만원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 참고로 이런 발랄한 생각을 하는 지소는 아직 꼬꼬마 초딩입니다. 결국 지소의 눈에 들어온 건 개를 찾으면 사례금으로 500만원을 준다는 전단지. 이 방법이 실패로 돌아가자 차라리 500만원짜리 개를 훔치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전단지가 붙으면 돌려주고 사례금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.
하지만 지소가 개를 훔치면서 얻게 된 건 아주 다른 것이었습니다. 자신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되었죠. 지소는 물론 개를 훔쳐 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그 개의 주인은 소중한 것이 없어져 힘들어하는 자신과 똑같은 처지가 되어버렸고, 그건 개의 원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지소는 원리에게선 따뜻한 집과 주인을 뺏어갔습니다. 자신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짓을 저질렀다는 건 이미 일이 다 벌어진 후였죠. 그러고 보니 나처럼 힘든 사람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자신을 도와주던 새손가락 아저씨도 가족을 그리워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죠.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힘든 사람은 바로 지소의 엄마였습니다.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아빠를 그리워하고 집을 되찾고 싶은 건 당연히 엄마였을 겁니다. 힘든 내색 않고 아이들 앞에서 밝은 분위기를 주려고 했을 뿐이었죠. 지소는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헤쳐나갈 방법으로 서로를 밀치고 좀 더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립니다. 그래도 개를 훔쳐서는 안 된다고요. 물론 피자 배달부나 할머니의 조카처럼 자신의 목표를 위해 부득부득 옆 사람을 밀치며 달려가는 사람들은 물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들이 달리기에 지치고 주저앉았을 때 기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? 새손가락 아저씨가 지소네 봉고차를 고쳐주듯이, 지소가 할머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듯이, 지소의 친구가 지소를 발벗고 도와주듯이 서로의 힘든 마음을 공유하고 도와주며 치유하는 것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. 저도 이번에 굳게 먹은 목표가 제 자신을 잃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 목표가 저의 전부는 아니니까요. 그럼 오늘은 이제 그만 이불 덮고 자는 걸로 할까요? 그동안 제 라디오를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